경제 신문 읽어줘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부동산 용인 수지구 6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성남 분당 수정구도 상위권, 서울선 동작구가 가장 높아. 송파 파크리오 121제곱미터 37억 거래대 신고가 경신. 지난주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수용인 수지구였다. 성남 분당구 0.59%와 수정구 안양 동안구 등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0.5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전세보증금이 가장 비싼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였다. 2위는 경기도 백현동의 펑교 프루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에 36억 정도의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진산마을이 유명한데 진산마을 5단지가 수지구청 옆에 붙어있고 해가지고 거기 도서관도 바로 붙어있거든요. 10억, 11억 정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되고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학교 용지에도 집 짓는다. 강남 서초 용산 핵심 부지 영끌. 정부 5만 가구 공급 추진. 유휴지 20여 곳 확보. 서초 국립외교원 용산 정비창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등 검토. 세곡 위례 강동 학교 용지 논의. 독산동 군부지 태릉 CC 협의 중.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공급대책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 등을 타깃으로 하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곳을 공략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동 강남구청과 서울의료원, 송파구 미매각 학교 용지 등 인기 주거지에서 최소 5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내놓은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공급 후보지를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보유세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값을 잡으려면은 다주택자 양도를 연장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실장이 한 2달 정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약간 얘기를 바꿨어요. 해서 문제는 보유세가 많이 상승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많이 좌우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보유세를 상승시킨다 올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유세를 올리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가지고 일단은 테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당장 판다고 하면은 6개월 내에서 양도세 1년 내에 양도세를 감면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이 팔겠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되면 하락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주식 등 코스닥 2차전지, 로봇, 바이오주, 불기둥, 기관 2.6조 쓸어담아 7% 급등 4년 만에 1000스닥 탈환. 코스피와 키 맞추기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 한 곳만 하락. 3000스닥 중소형주의 시간이 왔다. 국민성장펀드 모험 자본 투입. 정책 기대감에 기관 강한 매수세. 개인도 ETF 사들이며 랠리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모든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SK 하이닉스보다 안 됩니다. 바이오 로봇, 소재, 부품, 장비, K뷰티, 2차전지까지 코스닥 주력 업종의 흐름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아직 급등 열차에 타지 못한 포머 매수세까지 유입되면 당분간 코스닥의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7% 오르며 4년 만에 1000스닥을 달성한 26일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난 지수 상승세에 혀를 내둘렀다.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18% 급등하는 동안 7.4%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날만큼은 광풍에 가까운 열기를 보여줬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상승률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같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시가총액 상위 20위까지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다.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ETF로. 코스닥 주력 업종의 현재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다. 저는 바이오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집중 유입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대형주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외 자금이 환율 하락을 계기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덜 오른 코스닥을 주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 S&P 500 ETF 연초 제로 수익, 코스피 상품은 18% 질주, 코덱스 200 18.7% 올라 1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일본 니케이 225, 중국의 CSI 300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했고, 타이거 S&P 500은 0%대 수익이고 인도 ETF는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저도 인도 ETF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베트남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ETF가 가장 상승률이 좋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 ETF는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들어 주요 국가별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성적은 어땠을까? 코스피 지수가 올해 다른 주요 증시를 압도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견조했고 한때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은 인도는 나홀로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일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이날 이 기간 6.6% 올랐다. 연하 강세 전환으로 증시가 동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난 14일 니케이 225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4,000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추종 상품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인도 증시는 부진의 늪에 빠졌다. 인도가 보니까 200일선 하향 하락 돌파했어요. 보니까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은 4.66% 하락하며 주요 ETF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 실적 뒷받침 때는 코스피 5,700가는 반조 방원 분할 매수하라. 코스피 장기 우상향 여건 조성, AI 사이클 지속, 낙관론 힘 실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도 단기 숨고르기 장세 대비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포모 쫓겨 무리한 비투는 금투. 반조 방원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을 얘기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 시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진짜 5천을 넘을 줄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장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정책 지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 원전 등 주도주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제가 요중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방위산업 빼고는 다 가지고 있네요.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많고 조선과 원전, 두산에너비를 적당히 가지고 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일시적일 것.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증시의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기업 실적 등이 뒷받침되면 코스피 지수는 연말 5,700까지 뛸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증시 랠리의 최대 동력인 인공지능 AI 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다. 유종우 센터장은 반도체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연내 5,65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현재 주도주니까 AI 사이클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하락을 하면은 그때 한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니까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5배 이상 되거나 3배 이상 되거나 하여튼 기준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3배 이상 되고 한 4% 이상 폭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포모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은 시장 내 레버리지 및 B2 비중이 높을수록 자본 조정에도 공포 심리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일 공조 엔화 급등, 원화도 동반 강세, 일본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 엔화 시장 개입 움직임이 알려지자 엔달러 6개월 만에 낙폭 최대,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 전환,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선 1개월물 1440원대까지 떨어져. 차액 결제 양국 엔화 약세 개입 전망,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이란 시장 전망이 확산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반등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엔화와 강하게 연동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전에는 위안화랑 우리나라 환이랑 원이랑 거의 같이 동조를 했는데 지금은 엔달러랑 같이 엔화랑 거의 많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23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날 대비 1.7% 하락한 달러당 155엔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도 급등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환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음 트럼프 리스크의 중앙은행까지 골드러시, 금값 6,000달러까지 갈 것. 중앙은행 4년새 금연 1000톤 매입, 그린란드, 이란 등 지정학 위기에 달러 신뢰도 하락, 금 투자 늘어 금값 1년 만에 80% 넘게 올라. 금값 랠리 거품 아니다. 미 부채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전기전자 등 산업 수요도 꾸준, 페드 금리, 달러 가치가 변수. 금값이 5,000달러 돌파가 단순한 투기적 거품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위기에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데다 중앙은행을 향한 신뢰 하락으로 탈달러 거래 흐름이 나타나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린 결과다. 여기에 신흥국 중앙은행까지 금매수에 가세하며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시장에선 연내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6,000달러를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 상승 요인은 복합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이 1,100톤의 금을 매입할 때마다 금 가격이 1.5에서 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 자금이 쏠리면서 금 가격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동안 관망하던 금융 투자사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선 금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금 투자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전기전자 산업 등 금산업 관련 수요도 꾸준하다.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 주요 광산의 금 함유 수준은 지속해서 떨어져 1990년 톤당 2.5g에서 현재 1.28g 수준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추정된다. 밀가에선 올해 금값이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최고 목표가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HSBC는 금값이 올 상반기 트로이온스당 5,050달러를 기록한 뒤 차익 실현으로 연말 4,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금 가지고 있는데, 금은 제가 KRS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한 수익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은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지금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